자, 오늘은 주식을 잘하려면 역사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 와이프가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냐, 종목을 찍어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공부 안 할 거면 주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아니지만 그거를 세분화해서 오늘은 역사 공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붐, 버스트, 혹은 물장이나 베어마켓이나 혹은 뭐 크래시나 버블이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을 보거나 일반적인 현상을 봤을 때 99%의 사람이, 제가 99%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버블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게 지금이 굉장히 어떤 섹터에는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NFT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나 코인이나 혹은 뭐 있을까요? 요즘에 첨단 몇몇 주식들, 핫한 주식들 여러분들 다 아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이런 종목들이 저는 굉장한 버블에 껴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어떤 기사도 봤어요. 그 기사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게 PER이 36배인데 사실 140 몇 배인 종목에 비해서는 싸다. 스틸, 칩. 그러니까 이거 회사 계속 좋아질 거고 바이.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보였습니다. 왜냐면 PER 3배짜리, 4배짜리도 많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에도. 글로벌리도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 36배가 싸다. 이게 합리화가 되는 이유가 145배보다 싸다. 그렇게 치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145배짜리는 999배보다는 쌀 거니까. 또 스틸 칩.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버블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 종목 너무 비싸다 자주 말했으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게요. 테슬라 너무 비싸다 얘기해도 이거를 왜 제가 이걸 팔라라고 주변에 강권하지 않는 이유가, 버블이란 건 여기가 너무하다 싶지만 이걸 뚫고 가는 게 버블이거든요. 이번에 마이클 버리 아저씨가 숏을 잡았는데 결국에 청산했죠. 그 종목이 아마 테슬라였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숏이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갈까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숏은 유가 옛날에도 이제 유가 40불 가던 시절에 이거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숏 잡았는데 망한 케이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숏을 정확하게, 고점을 정확하게 찍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거 팔라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 더 가고 나면 나중에 원망을 듣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아직 거기에 감정적으로 많이 엮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 그래 왜 역사를 그러면 공부 안 했다고 단정 짓냐 했을 때는 지금의 빅테크 버블이 2000년대의 테크 버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는 IT,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상상들이 모여서 버블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의 빅테크 버블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양한 상상이 있죠. 그 상상이 실현은 되겠죠. 실현은 되지만 내가 가진 그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요게 더 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실현이 되더라도 너무 비싸면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역사를 공부하냐면 테크 버블을 공부만 해봐도 지금 빅테크 버블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수많은 서학 개미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잘 되는, 옛날로 치면 그런 거죠. 미국 옛날 장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니프티 50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50개 종목이 있는데 이 50개 종목이 워낙 유망한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걸 샀습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굉장히 유망해. 얘네는 절대 망할 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다 투자했는데 그 뒤로는 알거지가 됐다, 대부분이.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게 저주를 붓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몇 종목의 버블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수많은 붐과 버스트 혹은 버블들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저도 역사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를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저는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역사책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역사책이 집에 엄청 많아요. 책장에 엄청 꽂혀 있는데 안 봅니다.
그나마 보는 게 그래도 금융 관련 역사는 보죠. 왜냐? 저에게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생각보다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역사 덕후 말고는. 근데 금융 역사는 봐야 돼요. 주식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정말 많은 미국의 금융 역사, 붐과 버스트에 관한 책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역사도 있고 그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이 버블이라는 성격이 어떤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주식이라는 걸 하는데 버블의 성격이 뭔지 언제 버스트가 오는지 크래시는 언제 오고 조정은 언제 오는지 요거에 대한 역사 공부가 덜 된 채로 캐릭터도 잘 몰라요. 이 성격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실행을 할 때는 디시전 메이킹 할 때는 어떤 거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과를 산다. 사과를 사면 이 사과가 어떤 건지 알아야 이거는 맛있는 거다. 이런 것도 있죠. 수박을 통통 두드려 가지고 이 두드려 보면은 소리가 잘 나면 맛있더라. 이게 낭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사과나 수박을 고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과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주가가 과연 정말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미리 갔더니 떨어지던가 이거에 대한 공부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주식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 정말 몇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종목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했죠. 숏 잡는 건 너무 힘들다. 숏이란 공매도인데 피크를 맞추는 건 어려워요. 바닥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피크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의 광기는 측정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발단은 아까 기사라고 났는데 36배가 싼데 왜냐? 140배보다 싸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을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글이거든요. 그분이 역사를 알고 썼는지 아니면 그냥 써야 돼서 썼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미슬리딩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좀 조정이 있었죠. 지금이 12월 2일인데 조금의 조정이 있고 이제 약간 반등을 할랑말랑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용 써서 미수 이거 땡겨가지고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저가 매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하게 올라와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 과연 정말로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파월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어 해가지고 금리 팍팍팍 올려가지고 얘가 꺾일지 이거는 아무 상관없지만 너무 비싸져가지고 꺾일지 이건 트리거에 불과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거 좋은데 주식은 비판적이고 약간 염세적인 사람이 주식을 사실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자산을 투자를 하려면 공부부터 해라. 또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역사 공부를 해라. 역사 공부에 관한 책 많아요. 금융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버블이 있었고 버스트가 있었고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공부하고 다시 이 버블을 대한다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코인 아시죠? 코인과 테슬라로 대표되는 버블을 관찰하는 거를 실제로 목도하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2008년으로 넘어가던 시절에는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조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경험은 했죠. 버블이 생기고 꺼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버블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버블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마치 2000년대 혹은 1999년대 요때의 IT 버블 같은 이런 섹터 버블 요거를 경험하기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버블의 성격이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 지역적인 버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그게 2007년의 버블이었고 이 섹터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경험하는 건 이 섹터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버블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버블이고 버블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 그리고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인이나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코인을 만든 사람하고 싸우거나 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뭐 안 좋은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버블의 정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 그냥 이거를 이제 카페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블에서 하는 말들이 자가당착적인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게 되게 버블의 특이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인이 디지털 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탄생할 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찍으니까 돈 대신에 요거를 산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안전자산이란 얘기인데, 근데 웃긴 건 금리가 변동하거나 금융적인 긴축이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 코인입니다. 안전자산이면 긴축이 있을 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굉장히 투기성 자산의 움직임을 보이죠. 그럼 이게 안전자산이냐 투기자산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들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대의 명분이었는데 지금의 움직임은 투기성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인이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두 개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금이고 옛날에 이게 주식이었다면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말이 되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금리나 금융 긴축이 일어났을 때 급락을 하거나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투기성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변동을 겪음에서도 불구하고 코인은 안전자산 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이 되게 신기해요. 아, 저게 두 개가 다른 컨셉인데 아예 반대되는 컨셉인데 이걸 어떻게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발견한 게 이제 다른 빅테크는 종교적인 의미로까지 번지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정말로 테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아멘이 아니라 되면 뭐 이렇게도 하던데 이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인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근거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나는 이 회사의 혁신가의 성공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봤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대주주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뭐 투표 올려가지고 지금 세금 낼 돈을 필요하니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니? 했을 때 팔자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아 일론이 팔았더라. 그래 일론이 판 거 내가 사주는 거지. 오케이 오히려 좋아. 그러면 좀 재밌는 거죠. 일론이 그럼 사면 만약에 얘가 테슬라를 더 샀어요. 비중 확대를 하면 그럼 주가 내릴 겁니까? 그때도 오히려 좋다고 하겠죠. 일론이 샀기 때문에. 일론이 팔아도 좋아. 사도 좋아. 이게 너무 두 개가 다른 얘기인데 대주주가 판다는 게 과연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대의명분에 의해서 파는 건지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저게 아직 세금을 내는 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사도 좋고 팔아도 좋고 혁신가의 성공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사실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본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난 자본을 제공했어요. 근데 1000불 하던 게 지금 900불로 가고 있는데 이게 500불이 되고 400불이 되면 나는 이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무 멋진 일을 했어 하고 손절하고 나올 겁니까? 그러진 않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유통시장은 그냥 사고 파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IPO나 혹은 뭐 유상증자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을 제공했어. 그럼 정말로 자본을 제공한 거죠. 지금 사고 파는 건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건데 이게 어떤 이런 명분들이 붙는 게 사실 정확한 자료조사 그리고 금융적인 공부가 선행되지 않고 막연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형성돼 있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밌는 사회적 현상이 저번에도 말했던 파이어족 같은 거 그냥 제 추측으로는 욜로에서 파이어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놀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돈을 이렇게 벌고 싶은 거 이거는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월급쟁이로서 돈 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현상과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주식 금융 배당을 받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MFT니 코인이니 테슬라니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굉장히 버블에 기인한 많은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들이 과연 그래 어느 시점이 정말로 극단적 버블일까? 저는 사실 지금으로도 충분히 극단적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가 배수만 해도 몇백 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PER로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래 그러면 뭘로 평가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모든 새로운 혁신의 등장에서는 항상 PER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좀 차분해지면 PER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의 순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응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이 돈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미 열광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겠지만 그거는 이미 뚫고 가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내에 굉장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숏을 쳐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있지만 버블이 생각보다 더 뚫고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지금 코인이나 테슬라나 그런 관련한 주식들이 너무 과도한 버블에 있다. 저번에도 심각한 버블이라고 영상에 올렸지만 심각하게 버블이다. 그리고 이 긴축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버블을 관찰해보니 자가당착적인 믿음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12월 17일인데 요 시점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를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도 어떨지 한번 계속 추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상세계에서 사고 파는 게 유행이다.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누군가는 이제 폰지 스키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투자와 투기 구분을 얘기하고 뭘 투자를 하고 뭘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가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거 일단은 투자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이거는 언더라잉 에셋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제일 먼저 얘기는 하죠. 이 자산을 백해주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주식이면 그 이면에는 기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요 기업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똑같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거를 평가가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첫 번째 기준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거라는 기대만으로 투자한다. 기대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투자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돈을 넣는다. 투기한다. 저는 이거를 투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폰지 스킴이 그런 거잖아요. 폰지 스킴이 그 개념을 좀 아시나요? 폰지 스킴이 뭐냐면 옛날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뭐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20%의 수익률을 내줄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과도한 수익률에 끌린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 요거를 조금 떼서 얘한테 주고 요를 조금 떼서 얘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그걸 밑에 단에서 다시 받아서 위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마치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수익금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모아가는 이것을 폰지 스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받아다가 앞에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법이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이거죠. 뒤에 사람 돈 받아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기라는 것이. 그래서 주가든 뭐든 간에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찌됐든 가치평가 모르겠고 나보다 더 비싸게만 사주면 된다. 누군가가 사주면 된다라는 기대만으로 투자한다면 이거는 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자산 투자는 낮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언더라잉 에셋의 가치보다 낮게 사는 거는 이게 이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나는 이게 가치는 10만 원인데 이런 거죠. 요즘에 자가진단 키트 이런 거 1만 원에 판다 뭐 이런다잖아요. 한 1, 2주 전만 해도 4,000원 하던 게 2만 원에도 누가 사겠지. 옛날에 마스크도 그랬죠. 몇십 원 하던 게
몇백 원이 되고 몇천 원이 되고, 그런데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과도하게 오른 마스크 가격은 다시 내려왔죠. 진단키트 가격도 오르다가 결국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상 세계에서 요즘에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공인받고 대단하고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게 어떤 산업이 확 열리면요, 여기서 이제 진짜 승기를 잡는 애는 한두 회사일 거고 대부분은 이제 몰락을 하는데, 내가 넣는 돈이 그 대부분 몰락하는 곳에 있는지 정말 승기를 잡는 곳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밋빛 전망, 제가 항상 로지라고 하죠. 이러한 전망을 가진 종목에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누가 1등일지 내가 감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스2가 나왔어. 한국에도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요만큼 땅 쪼가리를 아무런 가치 없는, 뭘 백한 건지도 모르겠는 거를 사가지고, 근데 딴 애가 10원에 샀더니 30에 사준대. 야, 3배 수익률. 딴 놈이 사주겠지. 야, 강남구를 미리 사면 어떨까? 그때 못 샀던, 뭐 옛날에 못 샀던 회한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못 가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가져보겠다는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플랫폼이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나 사줄지, 얼마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어떤 베팅이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도 투기가 되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저는 사실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베팅이란 말 자체가 도박 용어잖아요.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꼭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자, 프레임이 딱 있어가지고 요 방식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확률이 높더라 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거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닙니다. 가치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고 먼저 지향한다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귀결이 된 겁니다. 귀결. 확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무슨 에셋이 있고 그 에셋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그게 도달하기 기다리는 게, 이게 확률이 제일 높더라 이거예요. 올라가는 거 잡아가지고 더 올라가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겠지 싶어서 잡아본 경험 많지 않아요? 그때 올라가던가요? 거의 저는 이게 젬병이라서 그런지 거의 저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는 거 잡는 걸 좋아합니다.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더 잡아가지고 평단을 이렇게 만들고 주식 수를 많이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파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은 사실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모멘텀을 보거나 어떤 방향성을 보거나,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오를지 내릴지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는데, 마치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는 거를 내가 맞추겠다, 그래서 앞면을 10번 연속으로 맞췄더니 나는 정말 동전 던지기의 달인이 됐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음번 10번을 했어요. 10번을.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1024분의 1. 근데 또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앞면이 나온다에 여러분들은 베팅을 할 겁니까?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10번을 맞췄든 100번을 맞췄든 간에. 오를지 내릴지에 자꾸 베팅을 하면 여러분, 동전을 던지기를 연습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동전을 앞면을 나오게 해봐야지, 뒷면이 나오게 해봐야지, 이런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요약을 하자면 투기란 무엇인가 했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기대만으로 돈을 넣는 걸 투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투자는 언더라잉 에셋이 있고 그 에셋을 내가 평가를 해서 그거보다 싸게 사는 거를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어스2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다못해 그러면 현실 부동산을 사세요. 지금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부동산 평가 잘 해가지고 싸게 사면 됩니다. 어스2 해가지고 이 평가도 안 되는 거 데이터 쪼가리 사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